원형부동사, 투부동사 분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모양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예제 문제를 보시면 2번의 make나 3번의 course란 단어 같은 경우에 밑줄을 치면 아마도 사역동사나 또는 기타 대부분의 동사들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흔히 말해서 목적격보 또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모양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마 이번 단원에서 할 것 같은데, 뭐 결국에 지각사역 헬프 등등을 공부할 테니 별로 할 게 없어서 오늘은 그 다음 단원까지 하겠습니다. 뭐야 얘는. 정말 업데이트해서 완전 배려가지고 진짜. 아니 네, 대부분의 경우라고 써서 우리 책에는 3번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조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오면 당연히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to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테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 하라고 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구조나 문장이기 때문에 하다란 말을 하라고로 바꾸니까 이렇게 to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는 대부분의 동사가 다 해당이 되고, 이 동사들은 아마 우리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해석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해석 방법을 이따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조동사 목적어 다음에 원래는 동사 원형 앞에 뭐를 써야 되는데 to를 써야 되는데 to를 안 쓰는 경우로 공부하면 되겠죠. 원래는 투부동사 자리, 즉 동사에서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to를 붙여야 되는데 to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를 쌤들이 좀 어렵게 원형 부동사라고 부릅니다. 결국 투부동사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사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원형 부동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죠? 많이 외웠다시피 지각동사, 사역동사, 헬프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지각동사는 몸에 있는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고, 들어서 느끼고, 만져서 느낍니다. 등등등. 사역동사는 허락을 나타내는 let이나 아랫사람 윗사람 또는 파트너 관계를 나타낼 때 have나 또는 강제로 시킨다는 make 등등이 있습니다. 헬프는 헬프니까 따로 뭐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밑줄 치나 7개 정도만 외워서 7개의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모양은 동사 원형으로 나온다 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게 중2 때까지 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3번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차라리 앞에 있는 목적어가 동작을 받으면 그때는 수동의 의미인 pp를 써야 됩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목적어가 사람이 아닐 때, 즉 사물일 경우는 동작을 주는 게 아니고 받을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pp 형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예를 들어보면, 내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잡힌 것을 경찰에 의해서.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체포를 받는 것이고 당하는 것이니까 pp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또 나는 원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 체포란 단어만 생각나죠. 네. 그래서 또 체포 또 해보면 앞에 있는 사람 역시
체포를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PP 형태를 쓸 수도 있겠죠. 앞에 있는 자동차는 리페어 수리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PP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동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나 또는 원트 같은 대부분의 동사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원형이나 툴을 쓰지 않고 PP 형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때 동사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구분을 해야지 특정 동사를 가지고 밑줄을 쳐서 지각동사니까 뭐가 답이고 사역동사니까 뭐가 답이고 이렇게 풀 수는 없겠죠. 하지만 딱 한 가지 동사가 예외가 있습니다. let이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만약에 동작을 받게 되면 그때는 바로 PP를 쓰지 못하고 비동사를 쓰고 나서 PP를 쓰는 구조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라고 하면 let it be done 이렇게 쓰겠죠. 비동사를 쓰고 PP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let이라는 동사는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목적어 다음에 동사 뭐 결정하라고 하면 능동이건 수동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쓰면 다 맞겠죠. 자, 됐어요. 자, 지각동사와 사역동사하고 헬프 중에서 지각동사와 헬프는 동사 원형 말고 다른 모양도 취하니까 그거를 살펴볼게요. 4번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겁니다. 이때 동작이 이미 끝난 동작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겠죠. 그때는 to가 빠진 동사 원형을 쓰고요. 지금 하는 동작을 보고 듣고 느끼면 ing를 씁니다. 조금 있다가 할 동작을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습니까? 뭐가 말이 안 된다고? 네. 조금 있다 일어난 일을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각동사는 미래를 나타내는 투부동사와 의미가 충돌하니까 동사 원형하고 ing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당연히 PP 형태는 지각동사하고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적어 관계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help는 돕다라는 뜻인데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돕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동사의 모양은 to가 빠진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to가 있는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안 된다고? 네, ing는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좀 복잡하게 나오죠? help는 좀 특이하게도 help는 목적어 다음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동사 원형을 취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구조로 글을 써보면 내가 너 숙제하는 거 도와줄게 라는 문장을 이렇게 써보면 to를 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to를 빼겠죠. 그런데 목적어도 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구조가 나오게 되냐면 help라는 동사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을 쓰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동사가 연달아 두 개 나오니까 틀린 구조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럴 필요 없이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도 맞겠습니다. 두 번째 참고. help는 목적어 다음에 ing를 쓰지 못한다고 했는데 특이한 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중 부정의
형태가 나오면 그때는 help는 피하다라는 뜻으로 뒤에 ing를 피할 수 없다니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니까 이때는 ing 모양을 취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거는 속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를 복습을 하면 1번 대부분의 경우는 목적 다음에 뭘 쓴다고? 모양을 바꿔서 to를 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경우는 뭐라고? 첫 번째 네, 지각 사역 헬프입니다. 목적 다음에 PP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오늘 문제 풀 때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대부분의 동사에 해당이 되니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만 목적 다음에 PP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대부분의 구조에서 다 해당이 되는 것을 밑에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렸으니 해석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각동사와 헬프는 동사 원형 말고 다른 것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책에 어떻게 설명이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각 동사의 목적격포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를 쓰고 to가 빠진 동사 원형도 쓰고 ing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지각 동사일 때겠죠? 지각 동사는 어떤 것들이냐면 옆에 잘 적혀 있죠? 아까 보고 듣고 느끼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게 보고 듣고 느끼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본다란 말이 좀 여러 개가 적혀 있죠? C라는 단어 말고도 notice나 watch나 observe라는 관찰하다라고 적혀 있고 hear라는 말 말고도 listen to 그 다음에 feel 같은 단어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지각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지각동사 목적어 ing 지각동사 목적어가 사물이므로 연주를 받으니까 PP 형태를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역동사로 가겠습니다. 사역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일반적으로 to를 쓰지 않는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을 씁니다. 네, 됐어요? 이때의 사역동사는 영어에서 세 가지 즉 let하고 have하고 make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죠? A번 문장을 보면 지각동사 아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이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물 즉 자동차가 세차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PP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사역동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3번 투부동사를 목적격보로 취하는 주요 동사를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됐죠? to를 씁니다. 이번에는 이게 바로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사의 모양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법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이 독해하는 해석 방법을 알아보는 게 좋겠는데 이 구조에 들어오는 단어들은 전부 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라고 긍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밑에 ABCD를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플라이트스 캡틴 즉 기장이 에스크드 뭐하기를 부탁하기를 패신저 누구한테 승객들한테 뭐하라고 차분히 있어 달라고. 그 다음 메타포 뭡니까? 은유나 비유가 enable 가능하게 하는데 author 작가가 뭐 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도록. 10번 레지던트 거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드라이버 운전하는 사람들이 to slow down 뭐하라고? 속도를 늦춰달라고. I expect 나는 기대했는데 all my friend 내 모든 친구들이 뭐하라고? 내 초대장에 반응해서 생일 파티에 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ask나 enable이나 want나 expect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옆에 보면 되게 어려운 단어 많이 있잖아요. 그죠?
persuade나 require나 이런 단어들이 만약에 나올 때 해석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번에 동사를 빼가지고 해석을 해볼게요. 이 구조에 들어오면 다 같은 뜻입니다. A번 기장이 뭐 한다고? 승객이 차분히 있으면 좋겠다고. 2번 은유는 뭐 한다고? 작가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번 거주민들은 뭐 한다고? 운전하는 사람이 속도를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D번에 나는 뭐 한다고? 친구들이 생일 파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동사를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구조에 들어오면 전부 다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등등으로 긍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알았다면 부정을 나타내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아까는 여기에 뭐가 나와서 투부정사가 나와서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었다면 이번에는 못하게 하다라는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to 대신에 뭐를 쓰면 되겠어요? to의 반대말인 from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from ing가 나오면 from은 뭐뭐에서 멀어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목적어가 뒤에 있는 ing 동작에서 멀어지는 것이니까 못하게 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못하게 하다라는 동사는 stop이나 keep이나 prevent가 대표적이지만 이 자리에 어떤 동사가 와도 전부 다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오면 from ing가 나오면 전부 다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대성 16년 3월 문제를 푸는데 디스트랙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디스트랙트는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다겠죠. 그럼 뒤에 to가 나올 것 같아, from이 나올 것 같아. 100% from이 나옵니다. 100%. 네, 그래서 이따가 살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상한 단어를 적으면 이 단어를 모르죠? 그러면 주어동사 목적어 from ing가 나오면 거의 다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번에 있는 단어들을 공부할 게 아니고 이 구조에 들어오면 어떤 뜻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문법으로는 지각사 헬프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죠. 어법 더하기에서 기타 주의해야 할 동사는 이렇게 밑줄을 쳐서 헬프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개시 준사역 동사라고 가르치면서 시키다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to를 쓴다, 이런 부분은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겟과 코스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겟과 코스는 시켜야 뜻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따로 분리해서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사역동사가 let, make, have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to를 쓴다라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A번만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빨리빨리 풀립니다. 뭐랄까, 이제 해석할 필요가 없게 되죠. notice나 have나 wan이나 listen to나 겟 같은 단어에 밑줄을 쳐서 사역동사가 나오는지 지각동사가 나오는지를 보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notice라는 단어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서 C라고 적어서 지각동사 모양으로 살짝 바꿔두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1번은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인 ing가 되겠고, 2번에 have는 사역동사이지만 뒤에는 여자의 상처 부위라는 사물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사물 목적어는 동작을 할 수가 없고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사진을 찍히는 것이니까 ed 모양을, pp 모양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뭐예요? 원이란 단어는 지각동사도 아니죠. 사역동사도 아니고 헬프도 아니니까 원래 모양 즉 to를 붙이는 준동사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될 거야. 알겠죠? 네, 나머지도 풀어보십시오.